안녕하세요. 더블피처 시간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영화를 손꼽을 때 꼭 들어가는 영화가 바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많은 부분에서 최상의 영화적 성취를 이뤄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21세기에 이른 이제는 다시 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순수한 활동사진의 쾌감을 느끼게 해준 영화입니다. 매드맥스 시리즈 1편은 조지 밀러 감독이 1979년 호주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호주의 광활한 대지와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활용해 자동차의 질주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이 영화는 멜 깁슨이란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매드맥스의 세계관은 꽤 매력적입니다. 1편은 사회가 점차 퇴락하면서 아포칼립스적 상황으로 몰려가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계관을 채우고 있는 경찰이나 갱들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2편은 아포칼립스 이후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파멸했고 맥스와 갱들은 죽음의 도로에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이러한 매드맥스의 세계관은 이후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의 토대가 되었고 그 중에는 일본의 북두신권처럼 세계관과 캐릭터 전체를 모방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액션 영화의 선적격으로 보이는 매드맥스 역시 다른 영화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두 편의 영화는 매드맥스 시리즈의 전체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들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매드맥스 1편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영화로 전설적인 B급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로저 코먼이 1975년에 제작하고 폴 바텔이 감독한 영화 죽음의 경주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도에 폴 앤더슨 감독의 제이슨 스테덤 주연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죽음의 경주는 노만 주이슨 감독이 만든 롤러볼의 짝퉁 같은 영화입니다. 제임스 칸이 주연을 맡은 롤러볼은 미래 세계의 폭력적인 경기 이름을 말하는데 알리타의 모터볼이라는 경기가 바로 롤러볼이라는 경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죠. 짝퉁 영화의 대가 로저 코먼은 롤러볼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의 폭력적인 미래 사회라는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가져온 다음 한때 그의 장기였던 모터사이클 스피드 영화와 결합해서 당시 유행이던 댄싱 포인트와 같은 카 체이싱 영화로 만들어냅니다. 다만 B급 영화의 대가답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영화로 창조해내죠. 배경은 서기 2000년 미국. 독재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20년째 이어진 대륙 횡단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단순히 누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가로 승부를 가리는 경주가 아니라 경주 과정에서 누가 점수를 더 많이 획득했나로 1등을 뽑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수는 경주 중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가로 채점됩니다. 남성은 10점, 여성은 20점, 10대는 40점, 12세 이하는 70점이고 75세 이상은 100점으로 누가 봐도 정신 나간 경주, 진정 죽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이용해 데이빗 캐러딘이 연기하는 프랑켄슈타인을 부추겨서 독재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혁명 세력이 있고 프랑켄슈타인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 직전에 귀여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영화는 정신나간 경주를 위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매드맥스 2편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LQ 존스 감독의 1975년작 소년과 개입니다. 소년과 개는 존 버맨 감독의 1974년작 자도지를 느슨하게 모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폐화된 세계가 있고 이와는 달리 문명을 누리며 풍부한 음식이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과 개에서 등장하는 문명사회인 지하세계는
자도자는 전혀 달리 완벽한 독재 사회이고 이들 독재적인 위원회에 반항하는 자는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신선한 걸음으로 말이죠. 소년과 개의 오프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2024년, 주연으로는 2019년작 나이브스 아웃 그리고 80년대 TV 드라마 마이애미 바이스로 유명한 돈 존슨이 연기하는 소년이 등장하고 그를 도와주며 조언을 해주는 개 블러드의 목소리를 주로 TV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이자 음악가인 팀 맥킨타이어가 목소리 연기를 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소년과 개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소년이 개의 말을 이해하고 개가 인간보다 더 똑똑한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노골적으로 베낀 만화 쿄시로 2030에서는 천재 과학자가 자신의 뇌를 개의 머리에 집어넣었다는 설정이 나오기도 하죠. 소년과 개는 1950년에 벌어져 33년간 지속된 제3차 세계대전과 2007년에 5일간 벌어진 4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문명이 황무지 속에 파묻힌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황무지 속에 파묻힌 깡통 식량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어떤 이들은 땅속 건물 잔해에서 살기도 하며 화폐로는 깡통 음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소녀는 다른 이들이 애써 파낸 식량을 잽싸게 약탈해서 먹고 사는 약탈자이죠. 자나깨나 섹스만 생각하던 소녀는 어느 날 한 여성을 발견하고 결국 그녀를 따라 지하 400까지 내려가지만 이는 사실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며 생식 능력이 사라진 남성을 대신해 소년을 잡아들이려는 지하사회위원회의 음모였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두려움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 소년은 단순히 짜증난다는 이유로 지하사회를 탈출하려 합니다. 매드맥스 1편이 죽음의 경주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속편들은 죽음의 경주와 소년과 개를 결합한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1970년대에는 뛰어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처드 매드슨의 소설 나는 전설이다를 두 번째로 영화화한 1971년작 오메가맨, 황폐해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우주에서 식량을 연구하는 세계를 그린 1972년작 사일런트 러닝, 멋진 신세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버전인 1976년작 로건의 탈출, 그리고 시체들의 새벽이 1978년에 공개됐죠. 물론 이 영화들은 1968년작인 혹성 탈출에 많은 빚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드맥스의 세계관과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단연 죽음의 경주와 소년과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드맥스 2편 이후의 폭력적인 세계는 소년과 개에서 그려낸 황폐화된 세계와 황무지 여기저기서 살아가는 소수 집단, 그리고 지하세계의 권력자 집단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년과 개의 말하는 개는 매드맥스에 와서는 맥스가 데리고 다니던 개에서 점차 V8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로 변했죠. 그리고 죽음의 경주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점수를 받던 장면은 매드맥스 1편 후반에서 마치 자동차 경기를 벌이듯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으로, 이후 속편들에서는 게임의 한 장면처럼 약자들을 약탈하는 액션 시퀀스로 변하게 됩니다. 매드맥스를 보면 뛰어난 모방은 때때로 오리지널의 한계를 넘어 더욱 순수한 창조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긴 인류 문명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기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매드맥스의 세계가 만들어졌음에도 죽음의 경주를 지배하는 살인 레이싱이나 특히 소년과 개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편의 영화가 그려내는 살벌한 블랙 코미디의 세계는 여전히 이 두 영화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더욱 뛰어난 부대의 영화 대신 날 것 그대로의 정서를 지닌 오리지널을 보는 것도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
더블 피처는 드림랜드의 광기를 다룬 코즈믹 호러 판타지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더블 피처는 여기까지입니다.